최근에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사실은 부풀려져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거에 한 절반 혹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이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지워졌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웃어넘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따박따박 반박을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했다. 그 얘기는 결국 중국 정부가 찔리는 곳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제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감히 중국 정부가 발표한 GDP를 의심한 중국 경제학자를 억압하다. 이런 제목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가오샤논이 이 회원으로 돼 있는 CF40 포럼의 홈페이지를 가봤습니다. 원래는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가오샤논 인물 정보가 완전히 사라졌고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만 뜨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예 홈페이지도 차단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는 대목이거든요. 가오샤논은 중국 국가개발공사 SDIC에서 수석 경제학자를 하는 대표적인 중국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기에 도대체 이렇게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고 홈페이지까지 삭제가 됐느냐? 월스트리트 저널 내용을 보면 시진핑 주석을 분노하게 했다는 가오샤논의 발언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발언을 보면 세계 각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 사례를 살펴봤더니 부동산 버블이 일어난 나라는 이전보다 GDP가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3에서 4%포인트 감소했는데 그런데 중국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인데도 불구하고 0.5%포인트만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GDP 성장률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7% 정도였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 이게 3에서 4%포인트 떨어지니까 1.7에서 한 2.7이 되는 게 정상인데 중국은 5.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성장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3년 전부터 시작됐으니까 중국의 성장률이 3년 동안 10%나 과장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중국의 진짜 성장률은 1년에 2% 정도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은 거죠. 이게 얼마나 아팠는지 가오샤논의 입을 아예 막아버린 건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국의 실업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가오샤논은 중국의 실업자가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보다 적어도 4,700만 명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4,700만 명이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육박하는 정도의 그런 실업자가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중국의 공식 실업률이 5.1%입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18.8%인데 여러분들 중국의 공식 청년 실업률은 한 몇 달 동안 발표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수정해서 엄청 낮게 발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자꾸만 올라가서 결국 청년 실업률이 18.8%까지 이렇게 높아졌는데요. 가오샤논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11%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중국의 공식 통계보다 실업률이 2배나 높은 거고요. 실업률이 11%다. 우리나라가 한 3% 되니까 중국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오샤논은 여기서 발언을 그친 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중국 경제가 연령대별로 완전히 나눠졌는데 노년층은 일자리를 전혀 잃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활기차 있고 무기력한 청년층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기력해졌고 그리고 중년층은 절망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 왜 그러냐?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주의를 아직까지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웬만해서는 사람을 자를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은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청년층을 새로 뽑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은 2명 중에 1명이 실업자다. 이런 얘기가 중국 내에서 자꾸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오샤오는 말이 사실이라면 4,700만 명의 실업자가 있고 이게 대부분 청년층이다. 그러면 2명 중에 1명의 청년이 실업자라는 그동안 중국 내에서 나오던 썰이 사실로 드러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가오샤넌이 중국 정부의 가장 뼈아픈 부분 그리고 치부를 드러내니까 이제 입에 재갈을 물려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서방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이 중국 성장률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중국의 여러 가지 통계들은 너무나도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통계는 믿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둠그룹 같은 경우에 중국 성장률을 역으로 계산했는데 로둠그룹은요. 경제 및 정책 분석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연구 및 컨설팅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2023년에 GDP 성장률이 5.2%라고 발표하니까 로둠그룹이 뭐라 그랬냐? 거짓말이다.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1.5%에 불과할 것이다.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5.2%대 1.5%. 가오샤논이 얘기한 것과 거의 유사하죠. 아니 서방에서는 아예 중국의 통계를 원래부터 믿지 않고 있었는데 중국 사람이 말하니까 이거 갖고 난리가 난 건데 사실상 아무리 입에 재갈을 물려도 서방에서는 어차피 따로 성장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둠그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중국의 성장률을 중국 정부가 발표한 5.2%가 아니라 1.5%라고 이렇게 단정 지은 걸까요? 자, 로둠그룹이 활용한 방법은 대안계산시장을 활용한 겁니다. 자,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대부분 다 속이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로둠그룹은 중국 내 항공 편수 그리고 소비자 중심 기업의 매출 등 이 하위 데이터를 사용해서 소비, 투자, 순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역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계산하는 방식을 썼더니 1.5%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로둠그룹만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는 중국 정부가 가장 크게 속이고 있는 건 바로 고정자산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정자산 투자라는 건 건물, 기계, 설비, 토지, 특허권처럼 1년 이상 장기로 투자하는 걸 뜻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3%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무려 17%가 감소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통계는 과연 누가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 거냐? 물론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통계를 조작할 수도 있지만 진짜 크게 조작하는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리커창 총리가 과거에 중국의 통계는 믿을 수 없다. 아니 본인이 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중국의 공식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뭘 사용해야 되느냐? 전력 사용량하고 철도 화물량 그리고 은행 대출 증가율을 GDP 대리 지표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코노미스트지는 리커창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전기 사용량과 철도 화물량 이런 데다가 가중치를 둬서 아예 지수화해서 따로 만든 거죠. 중국의 성장률 발표를 믿을 수 없으니까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한 건데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리커창이 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중국 통계를 믿을 수 없다면 통계를 바로 세웠어야 되는데 아예 자기만의 지수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 중국은 지방정부가 중국 통계를 아예 뿌리부터 조작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중국에 자주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마다 지방정부의 관료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너무너무 적극적이에요. 왜냐? 어떻게든 한국 언론에 조금이라도 잘 보여서 한국 기업을 자기 지역으로 끌어와야만 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중국 정부에 대해서 고발 기사를 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자청했던 그런 공무원들도 정말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쁜 내용이라 하더라도 나는 홍보를 해야겠다. 이 정도로 적극적인 게 중국의 공무원들, 특히 지방 공무원들이거든요. 왜 그러냐? 중국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관료들의 인사고과를 매기고 평가를 할 때 성장률로 평가를 합니다. 중국의 지방정부의 성장률이 목표치보다 훨씬 높아진다? 출세를 할 수 있고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다? 잘못하면 숙청당합니다.
특히 지방 정부가 많이 조작하는 거 FAI,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자산 투자에서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배터리 산업, 주성님이 말씀하신 대로 왕창 투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과장된 지표를 중앙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야만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더 출세를 할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방정부가 조작하는데 내가 조작을 안 하면 나만 불이익을 받겠죠. 그래서 아예 중국에서는 지방정부 통계가 아예 조작되는 걸로 자리매김을 한 겁니다. 왜냐? 자기의 목이 달려있는데 진짜 목숨을 걸고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하도 GDP 통계를 조작해대니까 리커창 총리조차도 총리를 하던 시절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애로점을 토로하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시진핑 주석 이전에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조작을 했거든요. 근데 시진핑 주석 때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집에 가야 돼요. 그야말로 목이 달아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작을 하다 보니 필사적인 조작이 일어났고 시진핑 주석 때 압박이 훨씬 강해져서 조작의 강도도 더 커졌다. 이런 추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3년에 5.2%라고 발표했는데 그게 아니다. 1.5다. 이 정도로 중국의 데이터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통계는 도대체 언제부터 조작이 됐을까요? 사실 중국의 지방정부를 경쟁시키기 시작한 거 그건 개혁 개방 때부터니까 4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중에 하나죠. 여기서 뭐라고 분석했냐?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공식 경제 성장률이 실제보다 연평균 약 2%포인트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해마다 2%포인트예요. 그래서 브루킹스 연구소는 2016년 현재 중국의 실제 GDP 규모는 12%가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중국의 성장률이 실제는 이런데 자, 해마다 조작을 하니까 조작에 조작 점점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이게 12%까지 벌어졌다는 건데 근데 이미 작년 수치도 조작이 된대. 올해 조작을 또 하려면 이 조작폭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래서 진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GDP는 최소 20% 이상 부풀려져 있겠죠. 만약에 2016년까지 2%포인트 조작하던 거 그대로 한다. 라는 가정하에서는 20% 정도 부풀려져 있을 텐데 근데 최근에 조작 강도가 훨씬 강해졌다. 한 4% 조작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GDP는 아예 30% 정도 부풀려져 있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통계가 조작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 처방들을 중국 정부가 지금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경제 처방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경제가 막 좋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다 무너져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돈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상태가 좋아서 조작을 안 했는데 근데 오히려 상태가 좋아서 조작을 안 했더니 상대적으로 이게 나빠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편다 하더라도 돈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될지 중국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저는 중국의 경기 부양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그때 10월에도 제가 한번 방송을 만든 적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의 주식 투자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 중국의 수많은 통계가 조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의 여러 가지 회계장부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경제 통계까지 믿을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깜깜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국이 노리는 마지막 카드가 있다면 수출 밀어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잉 생산된 건 진짜 많거든요. 이것만은 진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쌓아놓고 재고로 창고에 쌓아놨는데 이걸 어떻게든 다른 나라에 수출 밀어내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다가 철강 팔아 넘긴 상태고요. 전기차도 어떻게든 한국에다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면서 그리고 중국의 수출은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적인 어떤 계획 같은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 부풀려진 GDP 이런 것들이 조금씩 진실로 드러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중국 기업들의 회계장부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루이싱 커피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루이싱 커피가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회계장부가 조작된 것이다. 그래서 루이싱 커피의 주가가 폭락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거의 20년 가까이 조작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 수치와 그리고 현재 조작된 수치가 점점 더 괴리가 벌어지면서 간극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언젠가 드러나게 되면 중국 경제에 문제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의 실제 통계가 언제쯤 민낯을 드러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종원의 지식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